지난해 9월 유보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시작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이 종료 2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84개, 유치원 66개 등 총 150개 기관이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원래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정책 효과를 검토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7년까지 전국 유치원 어린이집의 10%에 해당하는 3,100곳을 영유아학교로 지정해서 유보통합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가령 돌봄과 교육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긍정적 반응도 있지만 일반화할 수 없다는 부정적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영유아학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대해 문제제기가 많았고, 제주도에서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공모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이 일면서 결국 응모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전면 재평가가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사업이 종료되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통해 정확히 사업이 평가된 다음에 확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이렇다 할 큰 이슈 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유보통합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가장 뜨거운 불씨는 교원 자격 문제인데요. 교원 자격 문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유형별로 전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산 문제도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데요. 교육부는 당장 올해 유보통합법 제정을 추진하고 2026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기관을 출범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그 예산에 대한 청사진을 전혀 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기존 어린이집 예산을 교육청으로 이관할지도 미지수고 유보통합 세부 과제별 재원 확보 방안도 미정입니다. 예를 들어 교사대 영유아 비율 개선에 1조 5천억 원,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에 2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지가 미지수입니다. 더욱이 교원 자격과 처우 등 필수적인 부분에 대한 재정도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교육부는 아직 이러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세부적 계획이 없습니다. 단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겠다는 방안 외에는 관련 사업에 국고를 투입할지 시도교육청이 부담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실 교원 자격이나 예산 모두 법과 관련된 문제여서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그 어느 것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래 교육부는 지난 연말까지 영유아 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법 등 유보통합 3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비상계엄으로 국회의 모든 이슈가 비상계엄에 쏠리면서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보통합 3법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인 거죠. 하지만 유보통합 3법은 기존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어린이집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매우 문제가 많습니다.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법인 거죠. 거기다가 조기 대선이 확정되고 정권이 바뀌면 유보통합 정책의 수정은 불가피합니다. 유보통합이 워낙 논란이 많았던 정책이고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해 당사자 모두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보통합 관련법이 개정되려면 더 신중히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유보통합 3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도 받지 않았지만 지난 2월 4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실에서 유보통합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유보통합 3법 입법 촉구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월 5일에는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국회 청원이 등록되었고 30일 이내 100명 찬성을 넘겨서 청원서가 공개되어 동의가 진행 중입니다. 통과되면 안 되는 법을 통과시키려는 겁니다. 사실 유보통합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갈 길은 멀고 험난합니다. 유보통합 재정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물론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갈등으로 최대 난관인 교원 자격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통합기관 설립 운영기준, 입학방식, 영어세 영유아 교육과정 등 다른 세부적인 계획안도 합의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육진흥원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존속 여부도 결정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현재 관련법 개정이 가장 시급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법이 개정되려면 고려할 사항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법 개정이 시급할수록 더 천천히 진행해야 하는 거죠. 이미 2023년에도 유보통합 예산에 대한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덥석 정부 조직법부터 개정해서 유보통합 재정 문제가 더 꼬인 상태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교육부가 어린이집 업무를 담당하게 되니까 지자체가 어린이집 예산을 교육청에 이관하지 않겠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산 관련법을 먼저 마련하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했어야 했던 겁니다. 따라서 지금 유보통합 3법을 바꾸는 게 급한 것이 아니라 법을 바꾸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꼼꼼히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유보통합이 더 꼬이지 않도록 법 개정을 신중히 고민해야 합니다.